자,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건데, 애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자, 레거시 타입, 레거시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메카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니티에서는 얘는 뭐냐면 유니티 4.0 이하 버전에서 지원하던 방식이에요. 자, 그럼 메카님은 뭐예요? 4.0 이후 버전부터 지원하는 방식. 자, 레거시 타입의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때는 해당 레고 블럭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레고 블럭 이름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메카님은 레고 블럭을 추가해서 사용하는데, 얘는 뭐냐면, 근데 사실 얘는 자동 추가돼요. 모델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동 추가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애니메이터라 그래요. 메이터. 자, 애니메이션은 레거시 타입일 때 레고 블럭이 들어가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메카님은 애니메이터라는 앞에 OR이 붙어요. 터라는, 자, 레고 블럭이 추가됩니다. 자, 레거시 타입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get 컴포넌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얻어온 다음에 보통 모델을 확인해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디자이너가 모델을 줄 때, 이 타입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어요. 모델 이름이 들어가고, 자, 밑에 애니메이션 클립이라는 게 클립 이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얘를 어떻게 들으면, 뭐 해볼까요? 좀 이따가 바바리안을 받을 건데, 바바리안이라는 모델이 있으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돼 있냐? 자, 아이들 이런 식으로 클립이 구분이 돼 있어요. 골뱅이 마크 있죠? 요걸로 모델 이름이랑 애니메이션 클립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워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클립 이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클립이 뭐예요? 클립 오디오 클립 많이 들어봤잖아. 비디오 클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데이터 원본을 뜻해요. 애니메이션의 데이터 원본, 애니메이션만 가득 찬 데이터 원본을 뜻하고, 오디오 소스의 그 클립 있잖아요. 그건 오디오의 원본, 우리가 흔히 아는 웨이브 파일, mp3 파일, 이 데이터의 원본을 클립이라고 해요. 비디오 클립은 뭘까요? 비디오 원본은 나도 알아. 그 종류가 뭐가 있을까? mp4, avi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클립이라고 해요. 당연히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그 이런 것들이 묶어진 무브, 그 보통 키 값으로 돼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그 창을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키 값으로 돼 있어요. 키랑 키 값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트랙을 의미해요. 뭐 얘는 근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쓸 때는 사용 예제는, 사용법은 그냥 사용법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코드가, 자, 사용법은 get 애니메이션 하고 애니 하고 get component, 당연히 내 몸에 붙어있는 레고 블록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바깥쪽에 얘 자료형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클립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클립이라는 데이터 타입인데 얘를 갖다가 보통은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퍼블릭하고 애니메이션 클립하고 아이들 이런 식으로 애님 아이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코드에서 move attack 한 다음에 asset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창에서 이런 건 데이터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드에서 적어주면 인스펙터 창이 나올 거잖아요. 퍼블릭이니까. 해서 해당 클립을 넣어주면 여기 연결이 돼요. 샥 연결이 되고 그럼 똑같아. 오디오 하던 방식처럼 오디오도 오디오 소스 하고 넣어주잖아요. 외부에서 소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을 연출하고 싶어 그럴 때는 애님하고 아이들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실제 재생할 때는 anim.play 함수로 하게 되면 뭐가 실행될까요?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거야. 그냥 되게 간단해요. 얘는. 그리고 만약 얘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 얘를 어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택이 실행돼요. 이런 식으로 각 상황에 맞춰가지고 플레이 해주는 방식. 이게 예전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많이 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봤어? 오디오 소스도 많이 봤고요. 파티클도 이렇게 돼 있죠. 파티클도 이렇게 쓰잖아요. 방식 형태가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이전 지원 방식은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애님하고 플레이도 되지만 아니면 크로스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페이드 맞나? 잠깐만요. 예, 한번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서 잠깐 적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요. 크로스페이드 맞네. 자, 크로스페이드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크로스페이드라는 게 이전 애니메이션이랑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재생할 애니메이션 이름이 들어가요. 전 이름 명과 재생될 애니메이션을 일정 수치로 보정해줘요. 이거는 실습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플레이와 크로스페이드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기능이 메카님에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는 될 건데, 자, 크로스페이드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보통 우리 그 게임에서 아이들 대기할 때 막 숨 쉬는 거가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근데 달려 갑자기 이제 걸으라 그래. 그러면 보통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자, 이전에 숨 쉬는 거에서 무브 동작할 때 갑자기 확 끊기면서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끊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다가 지금 처음에 아이들 상태인데 무브 했을 때 그냥 확 끊겨서 그냥 가. 바로 이게 재생이 돼. 이게 어색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도 이렇게 숨을 쉬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준다는 얘기가 크로스페이드예요. 그래서 재생할 애니메이션 이름하고 뒤에 아마 블렌딩 수치라는 게 들어갈 건데, 주로 0.5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숫자가. 좀 찾아보세요. 저도 이렇게 좀 하루 오래돼서
넣어주게 되면 이전 거랑 끝나는 부분에서 얼마큼 더 이을 거냐가 수치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를 쓰게 되면, 플레이를 쓰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다가 확 펴버리거나, 아니, 걷는데 뛰어라 할 때 갑자기 뛰어. 근데 크로스페이드를 하게 되면 걷다가 뛰는 동작에 중간 동작이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래서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성년 비율을 뜻해요. 해서 크로스페이드로 연출하는 게 좀 멋있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얘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얘가 진짜 그거예요. 얘를 잘 알아야 돼. 자, 메카님이 뭐냐면 4.2 이후부터 지원하는 방식이고, 얘 특징이 뭐냐면 FSM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 지원을 해요. 방식을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그래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는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 FSM은 알겠죠? 뭔지. 상태 기계를 뜻하는데, 그 상태 다이어그램 있죠? 다이어그램처럼 비주얼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상태들이. 해서 요거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하는 방식을 갖다가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하는데, 자, 참고로 얘는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해요. 처음에 제네릭, 뭐 일반적인 뭐 형태, 일반적인 거랑, 두 번째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휴머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휴머노이드. 네.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해요. 이것도 좀 이따가 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만 지원해요. 얘는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에다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는 거를 지원해요. 자,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요것만 이제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 말한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뜻해요. 위에 써놨죠?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자, 이제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 돼.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이게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임을, 그 AR 게임을 갖다가 이 뒤에 현진쌤 있죠? 현진쌤이랑 같은 회사에서 개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현진쌤이 메인 개발자였고, 저는 이제 보통 프로듀싱만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RPG 게임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캐릭터 종류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무수히 많겠죠. 한두 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임의 로봇 개수가 한 적어도 50종이 됐어요. 50종이 됐는데 50종마다의 기본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보통 디폴트는 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숨 쉬는 게 필요할 거고 걷는 거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뛰는 거 필요하겠고, 데미지 동작도 필요하고, 죽는 것도 필요해요. 기본적인 거.
다 이런 건 기본적인 게 다 필요해. 특수한 거, 예를 들어서 필살기 쏜다든지 이런 거, 장풍 이런 것들은 특수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각자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제가 얘기한 5가지 같은 거, 뭐 앉아서 대기한다든지 걷기, 뛰기, 데미지, 죽음 처리는 모든 로봇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첫 번째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모델마다 다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만들면 되게 효용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모델을 따로 만들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어떠한 모델이든 갖다 끼워서 동작할 수 있으면 되게 효율적이잖아. 그쵸? 그걸 갖다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 그래요. 해서 모델 따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따로 갔는데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구해서 그 모델에다 껴주면 그게 동작이 되는 방식이야. 되게 편하죠. 되게 좋잖아요. 그걸 갖다가 휴머노이드 방식이라 그래. 근데 대신에 얘 단점은 있어요. 휴머노이드 타입의 그 뼈대 구조가 있어요. 왜 휴머노이드일까요? 인체 형태야.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사람 형태로 뼈대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줘야 돼. 애니메이션 해주게 되면 나중에 리깅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리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딱 붙어. 그래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요거를 좀 배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작업을 하는데 리타겟팅을 활용해주면 무궁무진해져. 왜냐면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은 SS2에서 구해서 거기 있는 것만 활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구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하나를 받아 실습을 할 건데 바바리안이라는 그 몬스터가 있어요. 걔를 다운받을 건데 댄스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면 걔가 막 춤춰. 그럼 되게 웃기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까지 구분하는 거. 자,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애니메이션 처리는 2가지가 있어요. 레거시 타입과 메카님. 자,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레고 블럭을 뭘 갖는다? 애니메이션을 갖고요. 션을 갖고 메카님은 애니메이터라는 걸 가져요.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냥 갭 컴포넌트에서 플레이 해주면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밑에 거예요. 자, 해서 총 애니메이션에는 3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얘 처음에 레거시 타입과 그 다음에 메카님에도 2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거시, 제네릭,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야. 3가지 타입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 2가지 방식, 제네릭이랑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얘는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만 지원하는 방식.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는 리타겟팅. 자, 제네릭을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제네릭.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이렇게 휴머노이드면 되게 편하잖아요. 얘를 써야 될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뼈대가 아닌 경우도 뭐. 근데 웬만한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휴머노이드가 아니겠죠. 또 쓸 때가 있어. 2D에서 써요. 2D는 인체 뼈대 구도가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 재생일 뿐인데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만 차용해서 쓰면 FSM의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만 쓰면 편리해져요. 뭔가 연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버튼을 눌렀다. 버튼이 3가지가 존재하는데 버튼을 상태로 보는 거야. 전이가 뭐예요? 버튼을 눌렸다. 이게 조건 컨디션이 되는 거고 눌렸을 때 이쪽으로 가라.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크립팅 방식만 쓸 때 되게 편리해지기 때문에 UI나 2D 표현할 때 제네릭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랑 인체형이 아닐 때 제네릭 써요. 자, 한번 이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컨트롤 9 눌러서 SST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9.
자, 저걸 한번 다운받을 건데 지금 녹화했지? 녹화하고 있네요. 다행히. 녹화 안 했으면 다시 한번 할 뻔했어. 자, 잠깐, 제가 한번 검색하고 여러분들 검색하세요. 나오나? 예, 나오네요. 자, 탐색창에다가 이렇게 탐색하세요. 여기 검색창 있죠? 바바리안 워리어라고. 자, 다 이렇게 검색이 됐으면 다운로드 해서 프로젝트에 임포트 해주세요. 이렇게 빨라? 어? 설치가 안 돼? 이걸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되잖아. 거짓말. R이 빠졌잖아. BAR. 워리어. WA. 나오네. 자, 임포트 해서 받았으면 임포트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에셋이 나오면 여기서 임포트. 자, 다 됐죠? 자, 다 받았으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소품실에 딱 봐주시면 바바리안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고요. 그죠? 여기에 두 번째 모델즈라는 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바바리안이라는 이렇게 모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딱지가 붙은 파란색 큐브가 있고요. 파란색 큐브가 없는 큐브가 있어. 딱지가 없는. 이거 차이점 배웠어요? 자, 보면 아이콘이 지금 종이 딱지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있고 어떤 거는 없어. 그게 뭐냐면 보통 프리팹으로 우리가 소품화 시킨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없어. 저게. 그러면 저 딱지가 있는 거는 뭐냐면 차이점은 딱지가 있는 건 외부에서 만든 모델이라는 의미예요. 작업이 외부에서 됐다. 딱지가 없으면 내가 요 유니티에서 만들었다. 이 차이야. 그러니까 외부, 여기는 그 출처가 외부다. 그 딱지가 붙은 거예요. 아이콘의 차이는. 그래서 보통은 보면 그 맥스 파일에서 3D 맥스 있죠? 이거 눌러줘. 3D 맥스에서 그 익스포트된 데이터 FBX 파일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파일 형태가 FBX라 그래요. 이게 자 3D 맥스나 이런 데서 보통 마야나 3D 맥스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 작업 파일이 맥스 파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야 이렇게 쓰면 근데 맥스 파일 자체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조명 관련된 데이터도 막 들어가 있고요. 작업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자, 2D에서는 포토샵을 쓰면 PSD 파일이죠. PSD 파일이랑 BMP 파일이나 뭐 JPG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 차이가 뭐예요? PSD는 작업 파일이라서 엄청나게 무거워. 포토샵에 뭐 이상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가. 근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지 데이터니까 이미지를 익스포트해서 본 것들이 이제 PNG 파일, JPG, 비트맵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 3D 툴에서도 작업 파일은 맥스 파일인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 모델 데이터는 FBX 파일로 요새는 많이 뽑아요. 네? 아시겠죠? FBX 파일을 그냥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이너가.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FBX 파일 포맷 같은 것도 직접 코딩으로 만들어가지고 맥스 파일로 그 맥스 파일도 그때 코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추려서 했는데 되게 예전에 할 게 많았어.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해진 게 FBX만 쓰면 끝나. 그래서 아무튼 이게 FBX 파일로 돼 있다 해서 디자이너가 넘겨준 거예요. 자, 보시면 얘네들은 다 모델 파일이고 이런 그물망들은 뭘까요? 그물망. 예? 그물망. 어제 약간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요? 예? 본질을 뜻하는 메쉬 필터 봤잖아요. 근데 그걸 뜻해요. 이 데이터가 이 안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거 뭐 이렇게 화살 뭐야 재생 버튼 이렇게 있는 것들 얘네들이 뭘까요? 얘네들 예? 클립 애니메이션 클립을 뜻해요. 그래서 바바리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모델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모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서 모델을 선택해서 오른쪽 보면 여기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모델 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요. 자, 탭 중요한 것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스케일 팩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케일 팩터. 얘가 뭘까요? 스케일 팩터. 모델링이 디자인된 그거의 그 크기를 뜻해요. 이게 왜 있냐면 제가 외주를 줬어. 자, 주영이 회사랑 뭐 영민이 회사, 왕경님 회사 각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디자인 외주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딱 줬는데 크기를 3D니까 크기는 의미 없잖아요. 그 주영이는 요만하게 줬고 영민이는 이만하게 만들었고 왕규형님은 이만하게 만들었어. 그쵸? 모델마다 디자이너가 좀 크기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줬는데 띄워보니까 하나는 막 이만하게 나오고 하나는 요만하게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크기를 맞추려고 보통 자, 여기다 임포트 한 다음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스케일 값을 변경할 거잖아요. 스케일 값으로 작은 거는 한 5배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얘는 실시간 매 프레임마다 저 스케일 값을 계산해서 연산을 한 형태가 돼. 이렇게 되면 되게 느려져요. 해서 자, 여기 있는 스케일 팩터를 쓰게 되면 작은 거는 한 3배 이렇게 늘려주고 큰 거는 좀 줄여주게 되면 처음에 임포트 할 때 그냥 아예 유니티로 가져올 때 크기가 그 크기로 맞춰가지고 그냥 딱 덤프를 시켜줘. 한 방에. 그래서 모델이 좀 크다 싶으면 얘를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실시간으로 어떤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읽어 드릴 때 저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 크기를 만들어 줘요. 자, 두 번째 여기 컨버트 얘는 필요 없고요. 임포트 블렌드 쉐입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보통 애니메이션 할 때 이게 이걸 뼈대나 보통 뼈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뼈대를 기준으로 이 살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그것처럼 내부에 뼈대
움직여서 위에 그냥 살이 움직이게끔 내부의 로직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자, 블렌드 쉐입이라는 거는 가려한 게 표정 같은 거 있죠. 사람 얼굴. 사람 여기가 제가 웃는데 여기 뼈가 있어요?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여기 광대에서 웃는데 뼈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웃는 표정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점 자체를 애니메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시킬 때는 뼈 자체의 애니메이터가 뼈 자체를 갖다가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게끔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 뒤에 살을 붙이기 때문에 어떤 살을 붙여도 같이 리타겟팅이 되는 거야. 근데 웃을 때는 뼈가 없잖아. 이렇게 뼈가 없으니까 여기 그 정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버텍스를 갖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포함할 건지 저 여부는. 그래서 그 지금 자, 바바리안을 보시면 표정이 되게 많아요. 표정에 관련된 스마일 있죠. 스마일하고 애니메이션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마일을 선택하고, 제가 애니메이션 시켜보면 얘 웃죠? 웃잖아. 잘 안 보여요? 잠깐만 볼까? 제 표정이 웃어요. 근데 이거를 뜯어보면 이 안에 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점 자체를 애니메이션 시킨 거예요. 지금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시키려면 쟤를 포함시켜서 임포트를 해줘야 돼. 만약에 쟤를 해제하면 표정의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게 그 자원을 많이 쓰는 그거예요. 내부적으로 계산될 때. 그래서 예전에 진짜로 이것도 웃는 거 하려면 뼈를 넣었어. 위 안에 뼈를 넣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킨 적도 있어요. 자, 임포트 블렌드 쉐입은 설명이 됐고요. 또 뭐 남았나? 자, 여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스케일 팩터랑 임포트 블렌드 쉐입이 가장 중요하고, 자, 이제 두 번째 RIG라고 돼 있죠. 리깅이라고 해요. 리깅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리깅 태그를 한번 눌러볼게요. 리깅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뼈대가 이렇게 있어요. 뼈대를 디자인, 그 애니메이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면 위에 살을 붙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뼈대가 있는데 모델 데이터를 제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살과 뼈를 붙이는 작업을 갖다 리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대가 이렇게 있고 다른 모델만 딱 구해왔을 때 이 뼈에 붙여야 될 거잖아. 그걸 갖다 리깅이라고 해요. 뼈와 살을 붙이는 작업. 자, 리깅은 뼈와 살을 붙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입에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휴머노이드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모델은 메카님으로 작업됐구나가 이제 와야 돼. 왜냐면 휴머노이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열어보면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해요. 레거시, 제네릭, 휴머노이드 존재하죠. 자, 제가 제네릭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휴머노이드 상태에서 제네릭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데이터 해서 여기 어플라이 버튼이 있어요. 밑에 어플라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모델은 그게 안 돼요. 리타겟팅은 안 돼. 대신에 얘는 쓸 수 있어요. 보면 자, 여기 미리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는 그걸 얘네들이 작업을 해놨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얘가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의 FSM 형태의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해요. 근데 제네릭으로 바꿔도 얘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FSM이라고 하냐면 똑같죠. 어떤 상태든 걷고
그렇죠? 이게 전이를 뜻해요. 전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리타겟팅은 안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 자, 다시요. 그리고 자, 제가 모델을 한번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툭. 딱 올렸을 때 바바리안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올렸는데, 자, 레고 블럭이 하나 추가됐어요. 뭐예요? 애니메이터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메카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올려놓고 나서 제가 이 녀석의 그 애니메이션 타입을 제가 레거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레거시를 바꾸고 어플라이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바꿨어. 했더니 바바리안이 레고 블럭이 어떻게 이름이 변했어요? 션으로 변했죠. 레거시 타입에서는 애니메이션만 지원해서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쓸 수가 없게끔 돼요. 이러면 그리고 앞에 아이들, 자, 디폴트 애니메이션 체크해서 넣게끔 돼 있고, 요게 애니메이션을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얘는 컴포넌트가. 열어보시면, 자, 여기 등록이 돼 있죠. 해당 애니메이션스에 이걸 얻어와서 엘리먼트 1이라는 걸 얻어와서 플레이만 해주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다시요. 얘를 그래서 지금 현재 레거시로 바꿔놨는데 다시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휴머노이드 선택하고 항상 어플라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그 RIG라고 되어 있는 거는 리깅, 뼈와 살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게 리깅이라고 했죠. 리깅을 했는데 이 안에 애니메이션 타입을 조절할 수 있다. 저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해서 요거를 본인이 이게 왜 되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리타겟팅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이걸로 확인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본인 그 찾아서 안 돼요 하고 가보면 이게 제네릭으로 돼 있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밑에 컴피그라고 있어요. 컴피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제 뼈에 관련된 얘기고 얘는 살에 관련된 얘기예요. 컴피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컴피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핑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휴머노이드 타입은 아까 인체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점선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거는 되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3D 보통 저희는 이제 개발자니까 잘 모르지만 3D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총 15개가 있어요.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15개죠? 저거는 최선으로 맞춰줘야 돼. 뼈대 구조를. 해서 요거를 맞춰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점선으로 된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추가적으로. 하면 여기 맞춰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 있는데 지금 얘 바바리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녹색으로 나오잖아요.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서 애니메이션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디자이너한테 가서 항의를 하면 돼. 뼈대 구조가 잘못됐어요. 난 잘했는데 그러면 이거 봐요. 이렇게 해주면 돼. 수정해 주세요. 하면 수정해 줘요.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예. 그려보면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T-포즈라고 해요. 디자인할 때 보통 3D 디자인은 보통 T-포즈로 작업을 해요. 이렇게 T자로 맞춰주는데 뼈대 구조가 이상이 없을 때는 저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다 표시가 돼. 지금 얘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타겟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해서 확인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니티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 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T 포즈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뼈대 구조가. 그럴 때는 이것도 좀 나중에 한번 다 실습을 할 건데 포즈 눌러보시면 인포스 T 포즈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맞춰져요. 뼈대가. 이거는 리타겟팅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리타겟팅 실습 해볼 거잖아요. 해볼 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15개의 뼈대 구조에 맞춰야 된다. 자 옆에 보면 이제 무스클 앤 세팅즈라고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창문 좀 열어도 되죠. 갑자기 더워졌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오픈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잘 제대로 리깅이 됐냐요. 붙었냐 뼈살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지개를 펴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는 안녕 이렇게 되죠. 안녕 주행이 안녕 이렇게 되죠. 자 롤 레프트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이야 이렇게 되죠. 이야 자 한 번씩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인 아웃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롤 앤 아웃 이렇게. 뼈대가 잘 붙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약간 댄스 동작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컴온 그죠. 자 핑거 오픈 클로즈 얘도 이렇게 만져보면 손가락 자, 잼잼 해주세요 막 이제 그죠. 핑거 인아웃 얘도 이렇게 이거 손 벌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작업 영역 같은 거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제 밑에 요거 바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바디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이게 UI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져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아. 얘는 뭐냐면 자 이 각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살짝 더 열려. 이게 뭐냐면 기지개를 필 때 뒤로 접어지지 않잖아. 척추가 뒤로 접어지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제한을 두는 거야. 더 이상 뒤로 못 가게.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스핀 프로트 백을 갖다가 이 제한을 갖다가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이렇게 쭉 키워주고 쭉 키워주면 이렇게 키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경이 커져요. 얘 움직일 때 완전 돌아가죠. 허리를 척추를 확 접어본다잖아요. 그죠? 확 접히죠? 네? 뒤로 이렇게 확 접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주는 거야. 이렇게 척추 각도, 기본 각도를 조금 주면은 더 이상 안 접혀. 이렇게. 거의 제가 조금만 주니까, 그렇죠? 이건 40대에 보면 더 이상 안 가요, 우리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접히는 각도에 제한을 줄 때, 근데 거의 만질 일 없어. 이거는 우리가 거의 이거 만질 일 없어요. 괜히 만졌다가 잘못돼.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것들 용에는 다 필요 없고요. 해서 뭔가 이렇게 수치를 다 바꿨다 하면 항상 얘네들은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돼요. 어플라이 하고 던 이렇게 눌러볼게요. 던. 자 컴피그 항목에서는 이 포즈가 맞는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할 때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다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샘플로 믹스하머라는 사이트에서 이따 거의 끝날 때쯤에 다운받아서 임포트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애니메이션. 이것도 크게 별건 없어요. 등록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예전에 그 아트들이 디자인 해줄 때는 그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한 트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고 구간별로 잘라서 재생을 해라 니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클립을 디폴트라는 클립에 아이디라는 클립에 전체가 다 돼 있고, 이걸 좀 나눠서 구간을 이렇게 있잖아요.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립이 나눠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짜를 갖다 놓고 구간을 나눠서 애니메이션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보니까 스타트가 300부터 332잖아요. 전체 애니메이션 트랙 구간에 이 부분은 그냥 그걸로 두겠다요. 걷는 동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전체 트랙에서. 해서 얘를 이렇게 봤더니 플레이를 시켜보니까 얘가 이렇게 얌전히 걷잖아요. 이렇게 걷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그냥 요만큼만 해서 다른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클립을 따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게 되게 걷는 동작이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뭔가 대시 동작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재생을 해보면 대충 요만큼만 쓰고 싶어요. 요만큼만. 그러면 스타트는 300이고 340인데 한 305까지 300에서 305까지 따로 클립을 빼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플러스 버튼, 플러스 있죠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 얘 이름을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대시면 대시 DASC를 만들어주고, 스타트는 아까 300이었죠. 300에서 자 305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면 이게 대시가 만들어져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톡, 그쵸? 이런 식으로 클립을, 기존에 있는 클립을 갖다가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미지 동작이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 애니메이션은 찾았는데 이것만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죽는 동작이 있어요. 죽는 동작 팍 뒤집어지잖아요. 앞부분만 따는 거야. 확 넘어질 때 요만큼만. 그걸 갖다가 데미지 동작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애니메이션이 하나 생겨. 자, 근데 보세요. 얘가 재생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돌아. 그렇죠? 이게 왜 돌아요? 디자이너가 그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애니메이션 트랙에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서 요거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밑에 보시면 자 루트 트랜스폼 로테이션 있고 포지션 Y 그 다음에 XZ 이런 거 있죠. 이 성분에서 요거 베이크 인트 포스를 갖다 체크를 해주면 이 각 성분들의 움직이는 거를 다 빼줘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디폴트로 이렇게 딱 움직였거나 이렇게 도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임포트 시키겠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루트 트랜스폼 로테이션 베이크 인트 포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도는 거를 생략해줘요. 도는 것들을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끔 그걸 빼고 임포트 해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루트 트랜스폼 포지션 Y는 뭐냐면 위로 점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자이너가 아예 점프 동작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 그 스테이트 파이터 하면 막 워리어를 칠 때 하늘로 나르잖아요. 그거를 어떤 디자이너는 땅에서만 이 동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에 계산하고, 디자이너가 아예 그것까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리에서 하고 점프 그 크기는 프로그램에서 조작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는 쟤를 체크하고 임포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작이 안 들어가. 계산되고, XY는 뭐냐면 대시 동작 자체도 제자리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확 날아가가지고 이거를 애니메이션까지 디자이너가 작업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고 안에서는 그냥 이 동작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럴 땐 이걸 체크하고 임포트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제가 한번 재생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밑에 어때요? 이제 안 움직이죠? 아까는 돌았는데 얘 이제 안 돌잖아. 그죠? 계속 이 상태에서만 움직이지. 아까는 계속 돌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그죠? 자, 무조건 애니메이션의 이쪽 창 건드릴 때는 보면 어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어플라이라는 게 이걸 왜 해줄까요? 근데 어플라이를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데이터 자체를 바꿔주는 거라서 여기를 어플라이 해줘야 그게 실제 그 덤프 될 때, 이게 실제 우리가 갖다 쓸 때 인스턴스화 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 이렇게 눌러주면 자, 적용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만든 대시 애니메이션도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 비주얼 스크립트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사용법 좀 진행할게요. 10분만 잠깐. 왜냐면 녹화가 길어지면 찾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